오늘도 꼬미랑 산책하다가 이렇게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어제 제가 한글책과 영어책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엄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아무래도 우리 나이로 3, 4, 5세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질문일 건데요. 사실 5세가 넘어가면 비중을 따질 것도 없이 아이들은 무조건 한글책을 가지고 오거든요. 영어책보다 한글책이 훨씬 쉽고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어린 나이에는 엄마가 살짝 구워 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중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그림책을 한글책보다 좀 강도 높게 읽어주자. 그러면은 확실히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죠. 영어를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 그림책을 지나치게 몰입해서 읽어주다가 한글 그림책 읽어주는 걸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영어책과 그 한글책 비중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조절하시는 한 엄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5세의 아이의 엄마예요. 저희 집 큰아이는 4세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영어책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영어책 독서에 집중하다 보니 한글책을 등한시한 것 같아요. 한글책을 한 권도 들춰보지 않고 지나간 날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잠순의 프리스쿨 영어 공부법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잠순에는 유아 시기에 영어 노출을 지향하고 모국어를 중시해서인지 무조건 이 나이 한글책 읽어주는 게 우선이다 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즉 3살, 4살, 5살 이 시기에 한글책 위주로만 읽어주고 영어책을 한 번도 노출하지 않았다 혹은 영어 소리 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할 경우에 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그냥 외국어로 받아들여요. 심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한글책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영어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또 엄마의 가치관에 따라 이때는 한국어책, 영어책 비중을 알맞게 조절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국어 약한 아이들은 초등 시기에 영어가 정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아서 요즘은 한글책 읽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국어가 약하면 초등 시기 영어가 정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국어 독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맞는 말이고 공감해요. 그리고 이제 한글책, 영어책 비율을 어떻게 하셨냐면 저는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낮에 영어책을 여러 권 읽었을 경우 밤에 잠자리에서는 한글책을 읽어주고 낮에 한글책을 많이 읽었을 경우 밤에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엄마가 이제 비중을 정하고 계획을 짜도 뭐 7대3, 뭐 5대5 이렇게 계획을 짜도 그날 아이가 뽑아오는 책이 다 한국어 책이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책을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빨리 포기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고 재미도 있고 이분은 잠순의 프리스쿨 영어 공부법 책을 읽고 경각심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요 비슷한 나이 5살 때 모국어 놓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책에도 그 에피소드를 소개를 했는데 어떤 에피소드냐면 저희 큰애가 5살 때 이중어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모임이었냐면 엄마표 영어로 이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꼬마 괜찮아? 꼬마 너무 떤다. 그만. 엄마표 영어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이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의 특이점은 엄마들도 와서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저 굉장히 기죽었었거든요. 엄마들이랑 수다 떠는 것보다 놀이터에서 애들 관찰하는 게 저는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렇게 막 말도 걸어보고 아이의 반응도 살펴보고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애가 눈에 띄었는데 그 여자애는 부모가 다 영어로만 말을 걸고 집안에서 한국어를 안 쓰고 철저하게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모임에서 이중어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엄마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네이티브처럼 영어가 가능하면 엄마는 아이한테 영어로만 얘기하고 아빠는 한국어로만 얘기하고 그런 경우는 좀 많았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둘 다 영어로만 대화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였죠.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니까 혼자 놀더라고요. 우선 혼자 놀고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눈 맞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겁이 좀 덜컥 났어요. 약간 자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뭐 기질적으로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뭐에 몰입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노는 걸 즐겨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떠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이렇게 차단시키면 아이가 모국어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사회성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눈앞에서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한국어 그림책을 좀 신경 써서 읽어줬던 기억이 나요. 어떤 계기에서건 엄마가
엄마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날 이런 특이한 걸 관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아이들은 워낙에 한국어 그림책을 좋아했고 항상 쌓아놓고 읽어달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한국어 책은 내가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항상 많이 가지고 와서 읽어줬으니까. 다만 이제 영어가 그에 못지않게 노출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썼던 거죠.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한국어 책이랑 영어 책을 골고루 몰입해서 읽어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그림책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 한글책을 신경 써서 읽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분이 남기셔서 이 얘기 한번 우리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7세 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요즘 이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아이가 영어 유치원이 아닌 일반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한국어 노출은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집에서는 거의 영어책 위주로 읽어줬어요. 5세 유치원 입학하면서부터 영어 노출을 꾸준히 해왔었고 7세인 지금 어얼리 챕터북 정도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하면 살다 온 아이냐 리턴이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영어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아이인가 봐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이라 한글 독서에 집중하고 싶은데 아이가 한글책을 재미없어 해서 고민입니다. 한글 어휘가 또래에 비해서 많이 딸리는 게 보입니다. 한글 어휘 뜻을 물어봤더니 아니 이것도 몰랐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한글책을 너무 멀리했나 싶은 마음에 한글책 읽기에 신경을 쓰는데 아이가 영어책만 읽으려고 해요. 내년에 입학인데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영어책 위주로만 읽어줘도 한국어 책이 집에 한 권도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분명히 아이가 한국어 책을 뽑아 들고 읽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글책을 읽어줬더니 아이가 재미없어 했는지 궁금해요. 어떤 책을 읽어주셨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 영어책은 굉장히 즐겁게 잘 읽는다고 그러니까 어얼리 챕터북 중에 좀 쉬운 그런 챕터북은 재밌게 읽는다고 하시는데 재밌게 읽는다는 게 그러면은 이 아이가 문해력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모국어는 훨씬 쉽고 재밌을 텐데 왜 거부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엄마가 영어책만 읽어줘서 한글책을 거부하는 경우가 또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거나 혹은 이런 고민을 지나가 보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실래요? 이건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답변이 아니라 질문으로 끝났네요.